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지난분회 제2차 정례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집행부에 제출한 제정안 3건, 일부 개정 조례안 7건, 민간위탁 동의안 2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으로 총 13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지난번 공동주택관리 및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로 통합하는 내용과 관련하여 심의 범위, 위원회 통합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선행된 후 상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여 철회 요청이 온 바 본위원회에 상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고향사랑 기부금 보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정무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이유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답례품 선정 및 기금 설치 운영 등 고향사랑 기부금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 안 제5조에서 제11조까지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등을, 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답례품의 종류 선정 시 고려사항 공급업체 선정, 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기금의 설치 및 관리 운영 등을, 안 제23조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답례품 선정위원회는 진안군 고향사랑 기부제의 답례품목과 답례품 공급업체를 선정하며 답례품목 선정 및 제공 전반에 대한 자문의 역할을 수행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고향사랑 기부금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절차에 따라 규제심사, 성별 영향평가 등 사전 절차 이행을 완료하였으며, 특이사항으로 9월 13일부터 10월 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5건의 의결이 제출이 되었고, 의견 중 2건은 수정 반영하였으며 3건은 미수용하였습니다. 수정 반영 사항으로는 안 12조에서 답례품 우선 선정 항목 중 제3항 제10호를 사회적 경제 기업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진안군 사회적 기본조례 제2조 제3호의 사회적 경제 기업이 생산한 물품으로 수정 반영하였고, 안 제19조에서 기금을 기금 운영 목적에 맞도록 활용하기 위하여 사용처를 세부적으로 명시하는 것으로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이 반영된 사항으로는 제3조에서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 시 청년 여성 사회활동가의 참여를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답례품 선정,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미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 유가증권 발행 운영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은 유가증권과 관련한 내용은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사항으로 미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8조에서 기부금 수납 운영을 지정 근거로 우선 지정할 수 있음을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은 향후 정부가 지정하는 수납 은행이 관내에 존재하지 않는 등 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미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진안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무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은경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송은경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요한번호 2495 진안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단체에 대한 기부 문화를 확산시키고 새로운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 소멸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질 좋은 답례품으로 기부금 제도 정착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경숙 전무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루라 의원님. 네, 이루라 의원입니다. 우선 시장님께서 아까 그 9월 13일부터 10월 4일까지 입법 내부를 했다고 하셨고, 예. 그 의견 제출 5건 중에 지금 2건을 수용하고 수용하지 않은 3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유가증권하고 은행 지정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는데, 예. 아까 첫 번째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그 청년 여성의 반영된 부분을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례품 선정위원회 위원을 청년이나 여성 사회활동가를 참여를 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답례품 선정 위원회에서 하는 사업이 답례품 선정이라든가 답례품 공급 업체 이런 다양한 기능이 필요한데 전문적인 지식을 갖는 사람들 위주로 구성하는 게 오히려 더 타당하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심의위원회 7분에 좀 자세한 어떤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7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우선 그 당연직으로 고향사랑 기부 부서 업무 부서장, 그러니까 기획홍보실장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농업, 축산업, 제조업, 유통관련 업무 부서장이거든요. 그러면 관련 부서장은 농축산 유통과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명에 대해서는 당연직으로 현재 그 조례안 제3조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선정위원회 구성이라고 해서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제3조에서 제1호를 보시면 고향사랑 기부 업무 부서장은 기획홍보실장이고요. 농업, 축산업, 제조업, 유통관련 부서장은 농축산유통과장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의 농특산품과 관련하여 군정 참여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 부분은 지역 농산품과 관련해서 군정 참여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저희는 그 진앙 고업물 운영위원을 한 분을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사후에서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이 부분은 저희가 봤을 때는 농업인 단체 연합 회장님을 지금 넣었고요. 그 다음에 기타 유통의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이 부분은 그 농협조합 공동사업 그 조공 대표님을 지금 선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의회에서 추천하신 분 김명갑 의원님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타 사항으로 그 전북연구원의 이 고향사랑 답례품에 대해서 아는 연구 용역을 한 분이 있어요. 정은천 박사님인데요. 이렇게 해서 전문가 위주로 해서 이렇게 7분을 구성을 했습니다. 네, 시장님 우선 그 여러 기사나 뭐 기고글을 보면 지금 여러 지자체 중에 그 고향사랑 기부제에 많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지방소멸 대응 기금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이기 때문에 지금 그 답례품 선정에 많은 지금 혈안을 지금 좀 쏟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진안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좀 MZ세대를 좀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물품 선정대에 있어서는 실은 청년들도 그 위원회에 좀 이쪽이 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은데 뭐 앞으로라든지 좀 어떻게 향후 진행을 하실 계획이신지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일단 그 위원회를 우선 구성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답례품 선정위원회는 지금 2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답례품 선정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원님 간담회를 통해서 상세하게 어떻게 결정이 되는가를 보고를
처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MZ 세대를 겨냥해서 상품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가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 지역의 어떤 MZ 세대를 겨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단내품이 선정이 돼야 한다는 많은 의견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발굴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특별한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단제품 선정위원회에서 계속 논의를 하면서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실은 군정질문 때도 그 우리 청년들이 각종 위원회에 좀 그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한번 요청을 드렸던 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은 고향사랑 기부제가 지금 아직 처음 시행 단계이긴 하지만 좀 청년들이 같이 좀 활동을 할 수 있는 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 결여가 됐다는 부분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로 봐서는 단제품 선정위원회는 어떤 이 부분에 전문가 위주로 구성을 하였고요. 많은 연구 용역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고향사랑 기부금에 정말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할 대상은 40대, 50대, 60대가 거의 70, 8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MZ 세대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 같은 누수 없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맞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실은 고향에 대한 그런 의미는 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어르신들에 비해서 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 젊은 친구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그런 의미를 함께 나누는 것도 하나의 의미가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번 건의를 드린 거고요. 네, 적극적으로 여하튼 추진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우리 조례안의 비용 추계서를 보면 종합 정보 시스템 유지 보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에 필요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이 프로그램이 얼마나 이 프로그램을 행안부에서 그 프로그램을 구축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따른 예산이 한 70,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는데요. 70몇 억이 됩니다. 이 70몇 억을 고향사랑 기부제를 하는 지자체에서 동일원이 그 프로그램 사용에 따른 그 비용을 내는 돈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선 연차별로 850만 원씩 우선 그 추계를 해놓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프로그램 사용하는 유지 보수비로 이용을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재원 조달 계획에서 보면 그 기금은 그 기부금과 수익금 외에는 혹시 다른 재원은 없는지. 네, 오로지 기부금 가지고만 운영을 하고요. 수익금 이자 수익 말씀하시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게 3억 5,700만 원으로 지금 세출이 되어 있는데 3억 5천은 기부금을 모집하는 금액이고 700만 원은 3억 5천을 애치했을 때 예금 이자 수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금이 3억 5천이 마련이 되면 내년 내후년이나 가능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출로서 다시 편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우선 좀 기부가 잘 될 수 있도록 좀 홍보나 좀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처음 생각했던 것만큼 큰 규모는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제 모금액을 대상 사업을 결정한 부분에서는 이제 한참 뒤에 아마 이제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은데요. 기금 적립액 중 기부금 모집 홍보를 통해서 기금 적립액도 중하지만 기부금 모집 홍보를 통해 지역민들에게 진안에 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는 부분부터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새로 시행되는 이제 제도인 만큼 정착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께서 심혈을 좀 기울여 주시라는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참고적으로 그 고향사랑 기부금 홍보가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뭐 개별적으로 전화라든가 서신이라든가 전자 메시지라든가 향후회라든가 이런 부분을 활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을 어길 경우에는 뭐 6개월, 1년 동안 고향사랑 기부금을 부집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어떤 법 테두리 안에서 어떤 저희가 유도리를 부려서 최대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관계 인구라든가 상주 인구라든가 아니면 대양운동 본부를 통해서라든가 물론 저희가 주체적으로 해야겠죠. 어떤 다양한 방법을 지금 현재 강구하고 있습니다. 좀 의견을 들어서 그때 선정위원회를 해서 품목을 정해도 좋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게 빨리 한 이유가 있나요? 이 부분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위원분을 한번 추천 받아서 그래서 김명갑 의원님이 아니, 의원 추천이 아니라 이제 조례안을 오늘 발의해서 그러잖아요. 그러면 의원님들이 이제 이렇게 금방 우리 이루라 의원님 같이 당뇨병에 있어서 MZ 세대를 위해서 젊은 청년이나 그다음에 어찌됐든 가정을 살림보는 여성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혜택권을 줄 수 있는 이제 주려면 그런 분들도 좀 참여가 돼서 품목의 다양성이라든가 이렇게 지역의 특산품 중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발췌를 해야 되는데 지금 답례품 선정을 미리 다 이미 선정해서 다 했잖아요. 이 답례품 선정을 1차로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번에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우선 29개에 대해서 답례품 선정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2차, 3차 회의를 거쳐서요.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다시 물품을 계속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많게는 100개까지도 추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재까지 진행 사항을 의회에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을 반영해서 다음 답례품 선정위원회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선정위원회는 7인을 위해서 딱 정해져 있나요? 예, 7분이 아까 설명 아니 그러니까 말씀드린 상위급에 7명으로 되어 있죠. 7인 이내. 7인 이내로. 아니 이제 아까 우리 의원님 여성분이 대표적이도 없고 그래서 답례품도 좀 사전에 이렇게 의원님들하고 이렇게 돼서 선정을 할 때 여성 의원들이 들어가고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니까 이루라 의원님. 시장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선정위원회 그 운영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명시가 안 돼 있는데요. 운영 지금 기금 운영 계획은 2년으로 정해져 있는데 답례품 지금 현재 조례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으로는 2년간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요. 왜 그렇게 되냐면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기 때문에 답례품을 일단 선정을 해야 합니다. 선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운영을 하면서 2년에 한해서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연임 가능 여부는 그때 가서 장단점 분석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에 그 기한이라든지 그런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거기에다 명시는 안 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그냥 2년만 예상을 하고 그냥 가실 생각이신가요? 현재는 그런 생각으로. 그리고 시범적으로 하신 다음에 추후 이제 개정을 통해서 그 다음에 한번 장단점을 분석해서요. 어떤 방향이 가장 효과적인가 그 부분을 다음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년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2년으로 보시면 됩니다. 잠정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조례니까 거기다 단서 조항을 넣든 부칙이 넣든 해서 단서 조항을 넣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게 해야지 그냥 생각대로 2년만 하겠다고 그렇게 식으로는 안 되니까 넣어야죠. 문구는 그냥 내 생각대로 2년 해보고 가겠다 그런 조리 의원님은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명시를 하세요. 여기는 그 부분을 그런 명시를 계약이 있으면 전에 수정해서 명시. 그러면 그렇게 수정해 주시고 실장님, 문제가 없습니다. 수정을 2년으로 이렇게 그렇게 해도 상관은 수정 없습니다. 가게를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네. 예. 그러면 어차피 명시를 하실 거면 인형과 그 연임을 어떻게 하실 건지 뭐 일에 한해서 하실 건지. 근데 실은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예, 다양한 의견이 계속적으로 좀 수렴이 되는 게 예,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연임보다는 좀 새로운 분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이제 다른 아이디어를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새롭게 구성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르러원에 네. 한 3분 정도만 정리해서 네. 한번 정리를 하고 다시 숙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근데 기간은 우선 명시는 해놔야 돼. 왜냐면 그분들이 나중에 또 그렇죠. 예, 기간하고 이 대상자는 예외적으로 좀 포괄적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썼어야 돼. 회의를 쉽게 해도 되겠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쉽게 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은 제4조 제1항 이촉직 위원의 임기는 답례 등의 선정 및 운영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를 이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렇게 수정 가기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고향사랑 기부금 부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3항 진안군 도인 등에 대한 목욕비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4항 진안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5항 진안군 발달장애아동 방과 후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사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사은입니다. 의안번호 2496호 진안군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고 보훈 명예수당의 지원 대상 및 지원액을 확대하고 타 급여 보장 유지 등을 위한 수당의 지급 중지 사유를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 보훈 명예수당 지원 대상의 기존 대상자 외에 나라를 위해 헌신한 특수임무 유공자와 보훈 보상 대상자를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4조 도 보조금을 포함하여 1인당 월 10만원씩 지급되던 보훈 명예수당을 월 11만원을 확대하고 도 보조금을 별도로 지급하고자 한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7조 수당의 지급 중지 사유에 보훈 명예수당 지급액에 대한 소득 인정액 산정으로 기초생활수급권이 중지되는 등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지급 대상자 수령 거부를 추가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497호 진안군 노인 등에 대한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높은 물가 상승률로 인하여 작은 목욕탕이 없는 진안읍의 목욕탕 이용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취약계층의 목욕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액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5조 제2항의 목욕탕 이용권을 3,000원에서 6,000원으로 제6조 제1항의 3,000원 할인을 6,000원으로 할인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 밖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498호 진안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안정적인 생활유지 및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자금을 대여하고 자활기업과 자활사업단을 지원하여 자활사업을 활성화하고자 제정된 조례로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적용하고 기금 운영 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진안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부칙 제2조 기금 후 존속기간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499호 진안군 발달장애 아동 방과 후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장애인 복지법과 사회복지사업법 및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달장애 아동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돌봄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에서 제3조는 목적과 시설의 명칭 및 위치,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에 대한 사항이며 다음 조례안 제5조는 돌봄센터의 기능으로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안전한 보호 및 자립교육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8조는 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것으로 돌봄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위탁 운영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계 소관 조례 제정안 1건과 개정 조례안 3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훈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명 수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의안번호 2496호 진안군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2497호 진안군 노인 등에 대한 목욕비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2498호 진안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2499호 진안군 발달장애 아동 방과 후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안군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보훈 명예수당 지원 대상 및 지급액을 확대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보훈 명예수당 지원 대상자를 배우자까지 확대하고 지급액을 군비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증액하여 유공자의 헌신 및 희생에 대해 보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시군마다 보훈 수당 대상자 및 지급 액수 등이 달라 서로 수혜금을 상향시키기만 하는 정책이 될 수 있으므로 자치단체별 국가유공자 차별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진안군 조례임에도 도비 지원 부분이 있어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조례 중 도비를 삭제하는 것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진안군 노인 등에 대한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목욕비 지원액을 상향하여 취약계층의 생활위생 개선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진안은 목욕탕 이용료 인상으로 강년의 작은 목욕탕 이용료와 차액이 커져 본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문면 주민들 간의 형평성과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용권 대리사용 문제가 제기된 경우가 있으므로 목욕비 지원 방법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취약계층이 아닌 주민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는 등 운영 방법 개선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진안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존속기한을 폐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 법령과 부과되지 않은 부분을 개선하여 자활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본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진안군 발달장애 아동 방과 후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발달장애 아동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발달장애 아동 후 복지 향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고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되나 대상이 되는 발달장애인들에 관한 조례들이 있으므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향후 조례 통합 및 폐지를 검토하여
능률적인 운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명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이 지급하는 것이 돈의 14개 시군하고 비교할 때 어느 수준인가요? 현재 제가 말씀드린 무조건 같으면은 11만 원이요. 도비 포함입니다. 그다음 이제 가장 적은 데는 전주시 6만 원. 저희 같은 지금 현재 9만 원입니다. 중간 정도 됩니다. 제가 아까 5분 만에 말씀을 드렸지만 네. 우리 국민들에게 혜택이 가고 수혜가 갈 수 있는 부분은 아까 얘기 지금 우리는 9만 원이고 네. 다른 데는 지금 이보다 아까 우주가 더 높다고 그랬죠. 11만 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먼저 선점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네, 들어요. 알겠습니다. 쌓이게 하지 말고 네. 네. 좀 혜택을 주고 수혜를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먼저 좀 선점을 하자 그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늦어가지고 몇 달 쉬고치 보고 네. 그럼 봐서 수준이 예를 들어서 무주가 12만 원이니까 우리도 11만 원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네. 우리가 먼저 좀 하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른 시군이 우리 거 보고 네. 지난군은 우리는 9만 원밖에 안 되는데 우리 지난해 11만 원 주는구나. 네.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네. 들어요. 네, 그래갖고 확대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네. 한 가지 이제 거기 보면 네. 이 액수를 이렇게 딱 정하도록 돼 있나요? 네. 그러면 만약에 내년에 이제 또 올리달라고 갖고 예를 들면 네. 또 올린다면 또 개정해서 또 12만 원 예를 들어 내년 12만 원, 13만 원, 또 13만 원 그렇게 또 해야 돼요? 네. 그렇게 안 하고 네. 옆에 이 금액을 정하지 않고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든지 지급할 수가 있다라든지 그렇게 해서 해도 되는지 그런 것도 좀 네,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제가 지금 이 업무를 보면서 네. 이게 꼭 금액을 정해버리면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매일 낮게 정해야 하는 게 그렇죠. 다른 시군도 바꾸는데 저희도 그 부분을 검토한 결과 이게 딱 금액을 정해야 그 선거법이랑 그런 문제가 있었고 저희도 그렇게 했습니다. 아까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면 인상할 때마다 맨날 고치 않는 그렇죠. 근데 이것은 어떤 다 시군마다 다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다른 데도 지금 예를 들어 순창군, 김제시, 남원시도 지금 증액을 좀 검토하고 있다고 조례 개정 중입니다. 거기도. 그 심사 참고 자료를 보면은 네네. 실은 저희 그 진안군이 네. 전국 지자체 평균 보훈 명예수당 21년 기준으로는 14만 2천 원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렇지. 그 전국적인 평균 네, 맞습니다. 그 비용에는 그 못 미치지만, 네. 네, 그런데 전라북도 내에서는 지금 상위권에 그 위치해 있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우선 저 역시도 네. 그 우리 어르신들의 그런 뭐 희생과 좀 네.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저희가 있고 네. 물론 이제 그 수당을 인상해서 지급을 하는 거는 맞지만 네. 특별히 다른 시군에 비해서 조금 이번에 인상폭이 크고 조금 이제 저희가 이번에 도비까지 포함되면 13만 원으로 네. 지자체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는 가장 높은 금액의 지급 순위에 이제 저희 랭킹이 될 것 같아요. 근데 특별히 그렇게 좀 이렇게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 가장 많은 좀 수당을 지급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한번 설명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이명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이제 지금 아까 순창군하고 김제시랑 남원시도 지금 개정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상을 좀 도비 포함 13만 원 하면은 지금 이분들도 12만 원, 13만 원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아까 말씀한 대로 저희가 먼저 어차피 전국의 평균에 못 미치지만 우선 13만 원으로 도비 포함해서 인상을 그런 쪽으로 추진한 겁니다. 네, 과장님 우선 네. 그 다른 시군도 검토는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검토를 해서 인상을 해서 지원을 하더라도 네. 실은 저희 군이 가장 13만 원이고 다른 시군은 뭐 9만 원, 뭐 8만 원, 7만 원 지금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도비는 미포함이고요. 네네. 네.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거는 네. 물론 이제 그런 취지나 의도는 좋지만 네네. 특별하게 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좀 월등히 좀 그 인상이 많이 되는 그런 어떤 이유가 있는지 그 부분이 조금 궁금했습니다. 네, 이게 높은 것보다 한 만 원 정도 좀 차이가 나는데요. 아무튼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본건에 대한 의견을 앞서 위원님들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기로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지난번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지난군 노인 등에 대한 목욕비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계속 물가 상승에 반영을 해서 또 해마다 지난 그 관내에 있는 목욕탕에 그 비용이 오르면 그만큼의 인상폭을 저희가 같이 좀 그 증액을 해서 지원을 할 예정이십니까? 역차가 아까 의원님 말씀드렸고 이제 만약에 또 다른 또 목욕탕비가 올라버리면 저희도 이제 또 고민해갖고 또 올려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러면 지금 우리 그 면 단위에 있는 작은 목욕탕에도 그 사우나 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나요? 네. 이 저희가 이제 그 원래 목욕탕비가 7,000원인데요. 저희가 보조를 할인을 6,000원 하는 이유가 일반 목욕 우리 면 작은 목욕탕 작은 목욕탕도 지금 주민들이 1,000원씩 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목욕탕비가 8,000원 올렸다. 그럼 저희는 한 7,000원. 왜냐하면 음면과 면하고 평등성을 유지해서 저희가 2,000원 한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이해는 되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네. 실은 우리 지난 목욕탕 같은 관내에 있는 목욕탕은 네. 그래도 물론 좀 이렇게 인구가 많긴 하지만 네. 사우나 시설이라든지 좀 그런 부분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갖춰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그 면 단위에 있는 작은 목욕탕이 그러면 시설 부분에서도 그럼 어떻게 보면 그분들 나름대로의 역차별이 아니냐라는 또 그런 부분으로의 접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세부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좀 시설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네. 그런 좀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고민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률적이지를 않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사실 차상위도 안 들어있고 장애인 그 다음에 만 65세 이상 노인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를 우리도 뭐 차상위를 좀 넣는다든가 응? 아니면 만 70세 65세는 좀 젊으니까 뭐 이렇게 한다든가 좀 다른 데하고 조금 이렇게 맞춰보면 어떤가 싶어요. 네? 그냥 임실처럼 그냥 만 65세 이상 다 하든지 이게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장애인 그거만 좀 명시를 했잖아요. 네. 그다음에 만 65세 이상 노인. 네? 그럼 전체가 형평성에서 그러니까 이게 좀 잘 검토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전체적으로 네. 지금 이용료금 아까 말씀한 대로 그 면에도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장애인, 노인 이렇게 돼 있습니다. 면하고도 그러니까 이거 지금 진안군 읍내 소관이기 때문에 면에서 기초수급자나 장애인은 그냥 무료죠. 아니 이제 다 1,000원입니다. 1,000원이요? 일반인도 1,000원? 일반 2,000원. 일반인 2,000원? 네. 그러면 또 이게 또 우리가 전부 지난 읍의 목욕탕은 1,000원만 내게 돼 있잖아요. 면에는 일반인 2,000원 내야 되는데 여기는 65세 노인은 다 6,000원. 똑같습니다. 지금 뭐가 면에도 65세 또 기준은 다 똑같습니다. 일반이라는 것은 이 혜택을 안 보신 분들. 그러니까 네. 만 65세 이상 노인은 네. 다 혜택을 보잖아요. 네. 면도 봅니다. 그러니까 자, 이번 만 65세 이상 노인은 1,000원이면 목욕탕을 가. 네. 근데 면은 2,000원이라면서요. 아니 65세도 1,000원입니다. 똑같이. 65세. 기준 다 네, 똑같이. 65세 미만만 예, 2,000원. 예, 맞습니다. 네. 이게 좀 뭔가 일률적이지 않아. 그냥 노인을 다 하든지. 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다른 의원님 의견이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그 지금 2,600명에 대해서 이외에 이렇게 지급을 하면 비용이 네. 234만 원이 나와요. 네, 네. 나온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 이 목요건으로 지급을 하게 되니까 네. 딱 드러나는 것이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네. 한 가지는 지난 읍내에 있는 일항들은 엄청난 구초를 갖고 있어요. 일일이 그걸 나눠줘야 돼요. 네. 잃어버리거나 그냥 갖다 꽂아놓지도 못해. 네. 일일이 직접 나눠줘야 되는 그런 구초가 있고, 네. 두 번째는 아까 잠깐 설명했다시피 어떤 분들은 그냥 옆에 주거나 또 그런 사례도 있다고 좀 들었어요. 예, 예. 네, 그래서 이런 비용 같으면 우리 농산물 판매권이나 이렇듯이 우리 농민들한테 주는 그런 카드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듯이 딱 해갖고 목욕탕하고만 설정이 되면 그냥 6천 원만 끊어라 한 번 갔을 때 그렇게 해서 하면 장기적으로 볼 때는 훨씬 비용이 더 적게 나올 수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네. 한번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번에 군정지문에 그 내용이 행정사무관에서 있는데 통합관리라고 한번 시스템을 그때 한번 건의가 들어왔는데 그 검토 결과 좀 약간 좀 장기적으로 검토상.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무대도 네. 이 목욕뿐만이라도 네.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시군보다 10개, 12개, 9개, 100개 이러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이상 노인을 하면 장애인, 수급자 누구나 다 해당되잖아요. 네. 그렇게 하고 개수를 18개를 14개나 이렇게 줄이면 어째요? 그러면 전체 그냥 보고 갈 것 없이 그냥 재난 국민 65세 이상 목욕탕 1,000원 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 65세 이상은 다 들어가고 추가로 장애인, 수급자 이런 분들은 나이가 안 되더라도 포함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아까 지금 충돌. 여기서는 일단 저기 하고 추후에 차상위를 낼 것인가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럼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기라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난군 노인 등에 대한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지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하는 대로 가기라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지난번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하는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지난번 발달 장애아동 방과 후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루라고 네, 이루라원입니다. 네. 지난군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장애인과 관련된 조례와 중복이 되거나 충돌되는 내용에 대해서 혹시 검토가 충분히 있었는지 답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전문님께서 보고한 대로요. 제가 이제 지난번 발달장애 지원 조례는 포괄적인 겁니다. 발달장애 기준에 따라서 그냥 일반 단체나 할 때 우리가 지원해보고 발달장애 방과 후 돌봄센터 설치는 우리가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약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에 대한 조례고 이것은 발달장애 지원 조례는 포괄적인. 예를 들어서 이제 읍면에도 면단에도 발달장애를 이렇게 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 내가 그런 보조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입니다. 다른 위원님. 그럼 특별히 충돌이 되거나 중복되는 예, 건 저희도 없다고 검토를 얘기했고요. 해봤습니다. 제가 비용 축의 상세 내역을 보니까 네네. 인건비가 400만 원씩 3명이 산정이 됐더라고요. 네네.
그러면은 현재 지금 우리가 시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네. 그 인력 3명이 모두 인건비가 400만 원으로 지금 동일하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 그건 평균 금액입니다. 네. 이것은 시설에 맞게 법으로 딱 이렇게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아, 이런 사람 얼마씩 주라고. 네. 아까 이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법에 의해서 어느 정도의 평균 단가가 네. 이렇게 좀 이렇게 산정이 되어 있다면 네. 앞으로 좀 추계 비용서에도 네. 각각의 좀 그 평균의 단가가 그러니까 적어도 뭐 센터장이라든지 네. 일반의 그 운영 다른 직원들에 대한 그 인건비 포지션을 어느 정도를 알아야 저희가 네, 알겠습니다.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참고적으로 그 월남 아파트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네. 그 모든 그 청소년 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거기서도 혹시 군에서 혹시 일부 지원이 되는 내용이 있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한 2천만 원. 예. 아유, 의원님 말씀하신 2천만 원. 그러면 지금 혹시 그 2천만 원 지원을 하는 부분이 뭐 어떠한 근거에 아까 의해서 말씀한 대로 네. 진안군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근거에서입니다. 아까. 어디에서요? 진안군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에서요? 네, 그 근거에서. 연에 2천만 원씩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아니 그 신청의 그 계획에 따라서 네. 무조건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에 따라서 지원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럼 갑자기. 그럼 연마다 그 지원되는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그렇죠. 네. 사업 계획서 따라 틀리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네. 위원님. 네, 이명준 네. 지금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지원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특히 우리 과장님 소관 부서에서 네. 그러면 약간 중복의 의미가 있겠지만 네. 이 지원 그 뭐랄까 기준이랄까 네. 그것이 금액이 네. 다른 데하고 형평성이라든지 네. 그런 거 어느 정도 따져 보셨나요? 아니면 어떤 이게 뭐 법적으로 네. 뭐 어떤 원칙이 있어서 얼마 이렇게 지원하나 그런 거는 없잖아요. 네. 그러죠? 네. 그러니까 다른 지원단체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서 어느 정도 그 형평성을 맞췄는지. 예, 그 부분은 이렇게 저희가 사회과정 하면서 풀이할 문제였고요. 저희 어제 같은 경우도 장애복지 관련 그 단체 회장들하고 점심 간담회를 하면서 이런 봉급 문제를 누구는 주고 누구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 않냐. 이게 어떤 장애인 단체가 5개면 5개 단체도 이렇게 각자 협의해서 직원이 근무를 오래 했으면 어떤 그런 기본 안을 우리가 하면은 또 서로에게 소통의 문제가 해서 그런 쪽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어떤 특별 기준 만들기가 저희도 애매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여러 단체가 있기 때문에 네. 그게 형평성이 어느 정도 맞아야지. 그렇죠. 만약에 안 맞으면 맞습니다. 왜 거기는 이만큼 지원했는데 우리는 이만큼 주냐. 네. 이게 이제 네. 논란의 여지가 있단 말이죠. 네. 특히 복지 부분에서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특히 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그런 것을 관심을 갖고 네. 절대 그런 어떤 어떻게 보면 위화감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네. 네. 이렇게 좀 분석하고 네. 이렇게 좀 서운함이 없도록.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네. 많이 만나서 소통하고 대화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명훈. 네, 이민우 의원입니다. 네네. 이 본 조례를 제정해서 발달 장애 아동을 돌봄센터에 운영하시는 것 같은데 네네. 지금 18세 이하의 등록 장애인인데 그럼 학교에 만약에 다니지 않는 발달 장애 아동들은 또 어떤 시설을 이용하는지 시설을 이용할 수가 있는지 성인들한테 발달장애라는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이게 장애인 주간보호 시설하고 두드림, 지나는 언근에 있고 또 흰마실 배분에 있고 은혜마을 등이 있어서 그렇게 좀 그러면 이제 초등고 이제 네. 중 고등학교 재학 중인 만 18세 이하의 네. 등록 장애인인데 그럼 학교를 다니지 않는 발달 장애인들은 그곳에서 지금 네. 보호를 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네. 저는 이제 또 그게 안 돼 있다면 아, 또 네. 이분들도 인원이 당연하죠. 제한이 된다면 좀 이렇게 좀 도와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더욱더 더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네.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9월 말 기준에서 발달장애 아동수가 33명으로 나와 있어요. 지적 그 장애인이 29명, 자폐가 4명이 네네. 돼서 33명 있는데 네. 그 중에 몇 명이나 거기서 그 수용할 수 있는가?
현재 수용은 좀 15명입니다. 그럼 다른 그래서 이제 읍면에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건 소재 이게 면에서 올 수 있는 사람들은 어르신데 이게 그런 부분하고 면에는 이렇게 아동보호 센터, 지역 아동센터 있잖아요. 네. 그쪽에서 같이 이제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이제 읍내나 올 수 있는 사람들, 그 근거리에 있는 예, 근거리. 네. 그러면 그 근거리에 있는 그 아동들이 예. 아니 거기 올 수 있는 이동 수단은 차가 있습니다. 아 차가 예,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의원님 한 계시죠? 건을 원하는 대로 가기라고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지난번 발달장애 아동 방과 후 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하는 대로 가기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